점이 몇이었는지 공부를 잘 못했어요. 기습 공격입니다. 네. 성렬이 형 고마워요. 성렬이 형. 좋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분이 아니라면 윤석열이 끝이다. 만약에 그 말이 사실이라면 윤석열 후보님은 대통령 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후보님이 그 대학 시절 중에 학점이 몇이었는지 궁금합니다. 첫 질문부터 굉장히 후보님께서 또 당황스러우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한밭대학교의 김서영 학생님, 네, 학점이 네. 제가 뭐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만은 저희 때는 하여튼 졸업 평균 학점이 제 기억에는 3.0이 좀 안 된 것 같아요. 3.0이 졸업 예. 기준이셨고요. 네. 그러니까 거의 뭐 그게 아마 B 학점이 네. 뭐, 네, 4.5점 네. 만점인지 아니, 4점인지 저희는 네. 4.0이었는지 4.3 뭐 근데 4.5인 학교도 있고 네, 맞습니다. 네. 그 4.3인가가 만점 이제였고 네. 한 3.7부터가 A면은 거의 B제로 B 정도 졸업한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답변이 좀 되셨을까요? 네. 조금 갑자기 공부를 잘 못했어요. 후보님 갑자기 친근해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거 뭐 정말 이거 기습 공격입니다. 네. 네, 이어서 질문 있으실까요? 저 그러면 대학 생활 중에 기억에 남는 대외 활동이나 동아리 활동 있으신가요? 기억에 남는 대외 활동이나 혹시 동아리 활동이 좀 있으셨을까요? 뭐 몇 가지 했는데, 그러니까 대학 1학년 때는 고등학교 선배가 넣어준 이제 서클을 들어갔는데 네. 그 시절이 좀 유신 말기였습니다. 네. 그래서 시기가. 그 이제 서클이 해체가 됐고, 그래서 이제 1학년 말 2학년 초부터 이제 법대에서 하는 저 형사법 연구회라는 데를 들어가서 형사법 연구회. 네. 그러고 1학년 한 2학기부터 네. 야구를 했습니다. 야구를 네. 하셨어요. 우리 단과대학 야구부를 만들어가지고 야구를 몇 년 하다가 그래서 뭐 다른 학교나 또 서울 시내 이 직장인 팀들을 좀 많이 초대해가지고 학교 운동장에서 주말마다 야구 시합을 하고 그리고 뭐 단과대학 뭐 야구대회 나가서 저희 법대가 우승한 적도 있고. 우승 경력도 있으신가요? 네, 좋습니다. 뭐 아마추어보다는 조금 더 나은 정도의 팀을 유지했던 것 같습니다. 네. 아마추어보다. 네, 좋습니다. 답변 되셨습니까? 네, 좋습니다. 마지막 말씀. 질문에 답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후보님과 형사법 얘기 나올 때는 살짝 멀어졌다가 야구 얘기 나와서 다시 좀 가까워졌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첫 질문 해주셨고요. 또 다음 질문 혹시 있으신 청년분 손 들어주시면 마이크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뒤쪽에 계신 또 안녕하세요 후보님. 후보님을 응원하고 있는 대전에 사는 청년 정혜원입니다. 네, 좋습니다. 네, 요즘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직장인들이 가슴속에 사직서 하나쯤은 품고 지낸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맞습니다. 힘든 직장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후보님도 그런 경험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요즘에 청년들이 가슴에 사직서를 품고 다닌다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굉장히 직장이 있지만서도 많은 고민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후보님도 마찬가지로 직장인인 시절이 좀 있으셨을 거예요. 혹시 그런 시절에 대한 이야기를 좀 얘기를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도 뭐 사표를 한번 실제로 내봤고요. 내보셨어요. 네, 제가 실행까지 옮기셨어요. 제가 검사 생활을 26년을 했는데 8년 하고 사표를 내고 나가서 1년간 그 법무법인 로펌에 근무를 하다가
다시 이제 복직을 했습니다. 아, 복직을 네. 하셨을까요? 근데 복직을 해서도 이 사표를 이렇게 품고 다닌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아, 품고 다니셨군요. 마찬가지. 그래서 이거 저희들 뜻을 받아들여 주지 않으시면 네. 사표 내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여러 번 했는데 네. 다 수뇌부가 알았다고 받아주셔갖고 사표를 안 냈습니다만은. 아, 네. 근데 이제 우리 지금 말씀하신 그 사직서라는 게 이제 자기의 그 어떤 소신이나 뜻하고 달라서 그 사표 낼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고, 네. 또 뭐 지금 하는 이걸 내가 과연 계속 하는 게 무슨 인생에 큰 의미가 있겠나 해서 또 길을 전환하는 것도 있고, 네. 또 현재의 그 직장이 너무 여러 가지 근로 조건이나 또는 상사나 동료들과의 관계가 너무 좋지 않아 가지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저도 그 사직서를 품고 다닌다고 하신 그 의미를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네. 그렇지만 하여튼 제 입장에서는 네. 사표를 실제로 써봤고 또 사표를 써서 제출은 안 했지만 이렇게 품고 맞습니다. 내겠습니다라고 하는 얘기는 여러 번 했던 기억이 납니다. 네, 좋습니다. 혹시 답변이 되셨을까요? 네, 좋습니다. 아마 후보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각자 이유는 다를 겁니다. 우리 여러 가지 고민이 있을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두 번째 질문 마쳤고요. 혹시 또 다른 질문 한번 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뒤쪽에 계시는 남성분, 네, 좋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밭대학교에 재학 중인 정민환 학생입니다. 네, 네, 먼저 후보님께 질문드리게 되어서 정말 영광입니다. 그 후보님께서는 그 법학과를 전공을 하셨는데 그 대학생 재학 시절에 법학의 길로 이제 가시기 전에 다른 진로를 혹시 고민을 해보신 경험이 있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청년분께서 질문해 주셨는데요. 우리 전공이 있으나, 우리 아까 사전에도 좀 이야기 나눴던 것 같아요. 전공이 있으나 전공을 살리는 게 맞을지 아닐지에 대한 고민이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후보님도 좀 경험이 있으신지, 그리고 조언해 주시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신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냥 학문으로서의 그 법학은 이게 또 다른 그 사회과학이나 인문 분야하고 다 연결이 되기 때문에 학문으로서의 법학은 그 법률 서적을 읽는 거에 국한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도 재미있게 접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26년간 검사를 하고 나왔습니다마는 실제로 9번 떨어지고 사법 시험에 합격해서 그 연수원에 들어가서 수료할 때까지도 이게 판사 검사한다는 생각을 한 번도 안 했었어요. 이게 어떻게 바깥에는 제가 천직이 검사라고 학창 시절부터 그랬다는데 검사라는 직업이 어떤 직업인지 제대로 알지도 못했고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거 할 생각도 없었고 저는 학교 다닐 때는 학자가 되거나 아니면은 그때는 80년대 변호사들이 네. 정치와 이런 다양한 분야에 진출을 했기 때문에 네. 저는 그냥 변호사 하면서 그 잡지사를 운영하겠다는 생각을 80년대에는 했었어요. 네. 잡지사. 네. 그랬고 이 직업은 그러니까 26년간 했던 이 검사라는 직업은 정말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하여튼 연수원 수료할 무렵에 그럼 몇 년만 하면은 그게 도움이 될 거다 해서 그냥 경험 삼아 조금 한다고 들어온 게 8년을 하고 또 사표 제가 임관할 때도 아마 나이가 제일 많이 됐기 때문에 사실은 그 과거에는 그렇게 늦은 나이에 그 검사 생활을 시작하면은 이렇게 계속 하기가 좀 쉽지 않았거든요. 근데 또 중간에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서
이렇게 오래 할 거라고는 저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답변이 되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혹시 다음 혹시 질문 있으신 분 거수해 주시면은 가겠습니다. 네, 우리 앞에 계신 또 남성분께서 질문해 주시겠습니까? 네, 후보님 안녕하십니까. 대전에서 회사에 재직하고 있는 일반 청년 안동우라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성렬이 형, 편하게 질문하겠습니다. 네. 요즘 근래에 청년들끼리 아니면 젊은 사람들끼리 가볍게 사소하지만 분쟁의 소지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뭐 민초파라든지 뭐 탕수육에 찍먹파와 부먹파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고 또 네, 그리고 뭐 애플과 삼성 핸드폰을 가진 친구들끼리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사소한 젊은이들 간의 분쟁 또한 사회 문제와 아니면 사회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젊은이들이 이런 사소한 분열과 좀 가벼운 다툼 가운데 평화로운 상생 방안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야, 이거 그 민초단 이야기 혹시 들으셨죠? 민초단, 민트 초코, 그러니까. 이제 호냐 불호냐, 그 탕수육은 부먹 찍먹이냐? 혹시 후보님께서는 찍먹인가요, 부먹인가요? 저는 부어서도 안 먹고 소스에 찍어 먹지도 않고 예, 그냥 볶아 드세요. 저 간장에 찍어 먹어요. 간장에 찍어 드세요. 좋습니다. 윤석열 후보님, 부먹 찍먹 아닌 우리 간장 찍먹으로 밝혀져. 간장에 괜찮습니다. 고춧가루하고 식초 풀고. 맛을 정말 좋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런 사소한 분쟁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질문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 독재냐 또 우리 민주화를 해나가면서 우리 사회를 어떤 식으로 끌고 가야 되느냐 뭐 이런 것에 대한 그 거대 담론 갖고 기성세대뿐 아니라 우리 학생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또 친구들 간에 논쟁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 친구들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는 뭐 예를 들어서 중국 음식점에 가면 뭐 짜장을 먹을래 짬뽕을 먹을래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거는 누구나 다 마찬가지인 것이고 사소한 문제 가지고 이렇게 논쟁하고 얘기하는 것이 그게 뭐 사소한 거라 그래서 뭐 의미 없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 또 각자 자기의 개성이 나타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좋게 봅니다. 그리고 많이 친구들하고 사소한 문제 가지고 얘기를 하십시오. 그게 이게 뭐 적절한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그 검사 생활할 때도 후배들한테 정말 이 300만 원짜리 그 사기 사건을 현명하게 잘 정리하면 3천억짜리 3조짜리 경제 사건도 그 해결 방안도 거기서 나온다 이런 얘기를 제가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작은 문제 가지고 아주 깊이 토론을 하고 하다 보면은 그것이 어떤 큰 그 토픽에 대해서도 좋은 어떤 방향이 나오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답변이 되셨을까요? 고마워요, 성렬이 형. 좋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은 토크 콘서트를 계속 이어나가고 싶으나 저희가 또 시간 관계상 좀 마지막으로 우리 후보님께 질문을 드리고 네, 그러면은 짧게 혹시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한두 분 더 하실까요? 좋습니다. 우리 후보님께서 네, 한두 분 더 하신다고 하니까요. 네,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후보님. 30대 시민입니다. 네, 너무 가벼운 얘기만 하면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좀 무거운 얘기도 드리고 싶은데 네. 이 자리에서 즉답하기 곤란한 내용인 것 같으니까 질문이라기보다는 당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현 정권 임기 동안 집값이 너무 올라서 국민들이 지금 고통의 신음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들은 내 집 바르게 해야 될지 도무지
계산이 안 서고 있는 실정인데요. 청년뿐만이 아니라 무주택자 전체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맞습니다. 집값은 반드시 낮춰가야 될 것인데 분명 집값을 내리는 것에 대한 거부 저항하는 그 세력이 분명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값은 원상 회복돼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국가는 존속하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부동산이 폭등해가지고 이렇게 국민들이 신음할 이런 나라에서는 아이들을 낳아서 키우고 살기가 불가능한 나라가 될 것입니다. 지금 현재로도 국가 소멸 1호 전 세계에서 국가가 제일 빨리 소멸 대한민국이라고 돼 있는데 반드시 차기 정권에서는 부동산을 원상 회복할 수 있도록 세종시를 비롯해서 이렇게 2배 넘게 오른 그 집값 반드시 원상 회복해 주시기를 정말 당부 꼭 좀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리더십 부분입니다. 후보님께서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그 확고한 자기 철학으로 그 대선 후보까지 된 그 일약 스타가 된 분이신데요. 그 힘들게 경선까지 통과하시고 나서 그 자칭 킹메이커라는 그 옹에게 휘둘리고 이렇게 심리 게임이나 벌이고 이렇게 시간을 허비해서 보는 이로 하여금 굉장히 그 피로감이 밀려오고 이게 정치에 대해서 환멸감을 느끼게 됩니다. 선거 기여도 과거에 어떻는지 모르겠지만 숟가락을 얹었든지 선거 결과가 그분 때문에 달라졌는지는 의문이긴 합니다만 어찌됐든 자칭 킹메이커라는 분이 그분 없으면 선거가 윤석열은 끝이다? 그렇게 말하는 분도 극소수긴 하지만 있더라고요. 근데 만약 그 말처럼 그분이 아니라면 윤석열이 끝이다. 만약에 그 말이 사실이라면 윤석열 후보님은 대통령 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무능한 그 대통령은 박근혜나 문재인으로 족하기 때문입니다. 후보님께서는 좌우우면하지 마시고 국민을 믿고 뚝심을 가지고 정진하시기를 정말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많은 박수가 있는데요. 저희 정말 지금 청년의 울분이 담긴 또 메시지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 짧게 코멘트 한번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집값을 정부가 잡으려고 들어갔는데 집값이 오른 원인을 진단을 잘못한 거예요. 이거를 시장에 좀 맡기면서 규제도 풀고 세금도 좀 낮추고 이렇게 해서 원활한 공급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되는데 이걸 어떤 집값이라고 하는 거는 투기 세력이 장난질 치는 거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엄단해야 된다고 들어갔다가 지금 이렇게 국민 전체에게 이런 고통을 지금 안겨주고 있는데 저는 이 문제를 시장 원리에 따라서 순리대로 잘 풀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공공 주도로서 아주 임팩트 있게 공급을 하면은 저는 집값을 잡히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킹메이커는 국민이 킹메이커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2030 여러분들이 킹메이커입니다. 여러분의 확고한 그 지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좀 대화를 나누고 싶고 그리고 참 이 기회가 흔치는 않지만요. 저희 시간 관계상 오늘 여기서 좀 마무리 좀 해볼까 하는데요. 이대로 마무리하기는 조금 아쉬워요. 이렇게 2030 세대들의 좀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혹시 오늘 후보님 어떠셨는지 소감 한 번만 짧게 부탁드려도 될까요? 너무 일단 아쉽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좀 그 일정 때문에 늦어가지고 그 소감을 말씀드리기보다 질문을 한 번을 더 받고 답을 하고 그럴까요? 끝내는 게 좋지 않을까. 좋습니다. 그럼 혹시 더 질문 있으신 분 계실까? 뒤쪽에.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세종에서 온 청년 문찬우입니다. 질문이 아니라 윤석열 후보님께서 아쉽다고 하신 것처럼 저도 비슷한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이렇게 끝나가는 자리가 아쉬웠고요. 여기에 저는 시간이 돼서 참석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 다른 분들도 참석하실 수 있었지만 저희 청년들은 다른 일을 하다 보니까 이런 자리가 있더라도 참석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오셔서도 한정된 시간이 있기 때문에 질문을 할 수 있는 시간이나 인원은 제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건의드리고 싶은 사항은 이제 대선이 남은 99일 정도 남았는데 그 기간 동안 이러한 자리는 계속해서 많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자리가 그냥 이 자리에서 끝이 나지 않을 수 있도록 이 자리에 참석한 사람들이 후보님의 하루에 대해서 평가를 남길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하나를 만드셔가지고 하루에 대한 그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뭔가 하나의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건의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네, 후보님. 아니 이렇게 시간이 갈수록 좋은 얘기가 나오니까 이거 끝내기가 너무 아쉬운데. 아, 너무 아쉽습니다. 아까 주신 말씀 제가 잘 새겨서 네, 하여튼 제가 하루 그 일정에 대해서 네. 우리 많은 우리 청년 여러분들로부터 좀 평가받고 의견을 듣고 하는 그걸 꼭 만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저희 방금 우리 좋은 의견을 또 주셨던 것 같아요. 이런 자주 있는 소통의 창구를 좀 마련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좀 의견도 있었고요. 요거는 아마 직접 좀 논의가 들어가지 않을까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토크 콘서트를 좀 1시간 동안 진행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우리 2030 우리 청년분 여기 참석하시지 않은 모든 분들께 그냥 한 말씀 좀 해주실까요? 저희 같은 기성세대는 청년들을 보면은 아까 우리 김미애 의원 얘기하셨지만 일단 미안하다는 얘기부터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 모든 원인이 고질적인 이 저성장에서 나오는 것인데 공정한 기회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큰 기회, 이 기회의 바다를 만들어 줘야 하는 것이 이게 기성세대의 의무인데 이걸 제대로 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 정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여러분이 넓은 이 기회의 바다에 빠져서 정말 즐겁게 헤엄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믿어주시고 여러분도 함께 희망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